다산 정약용. 정약용은 1762년 6월 16일 경기도 광주부 초부면 마현리에서 태어났고 1836년 2월 22일 74세로 고향 마현 본가에서 사망하였다. 본가는 나주이고 자는 미용송보로 아명은 귀농이다. 호는 다산, 사함, 여유당, 타공, 태수, 자하도인, 철마산인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 말기 시호도 내려졌는데 문도라 한다. 가족 배경. 진주 목사를 지낸 아버지 정재원과 어머니 해남 윤씨 사이에 사남 일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고산 윤선도의 후손이며 윤선도의 증손인 공제 윤두서가 다산의 외증조부이다. 큰형 정약현은 천주교 세례를 받지 않아 화를 면했으나 백서 사건의 주인공인 사위 황사영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된다. 둘째 형 정약전은 신유박해와 백서 사건으로 흑산도 유배중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셋째 형 정약종은 형제 중 가장 열성적인 천주교 신자로 신유박해 때 순교하였는데 천주교 103위 성인에 포함되었다. 정약용의 부인은 풍산 홍씨로 6남 3녀를 낳았으나 5명이 천연두둥으로 요절하고 2남 1녀만 살아남았다. 그중 둘째 아들 정학류는 농가원령가를 지었다. 어린 시절의 비범함. 정약용은 4세에 천자문을 익히고 7세에 한시를 지었다.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 오른쪽 눈썹에 흉터가 생겨 눈썹이 셋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였고 스스로 산미자라 부르며 10세 이전 작품을 모아 산미자집을 엮었다. 10세에는 경서와 사설을 모방해 쓴 글이 자기 키만큼 쌓였다고 한다. 화려했던 정조시대의 관료 생활. 1789년 28세 문과 갑과 2위로 급제하며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정조의 특별한 총회 속에 예문관 검열, 사간원 정원, 사헌부 지평, 홍문관 수찬, 경기 암행어사, 동부승직, 곡산부사 형조참회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문 아이디어가로서의 업적도 빛났다. 1789년 한강에 배다리를 설계해 준공하였으며 1792년과 1793년에는 수원 화성 설계해 도르래를 이용한 거중기를 고안해 공사비 4만 냥을 절약하기도 하였다. 곡산부사 시절에는 조세저항으로 직접 항의하러 온 농민 이계심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관리의 부패에 항의하는 자에게는 천금을 주어야 한다며 격려한 일화도 전해진다. 성균관 재학 시절에는 시험마다 1등을 차지했지만 정작 문과 시험에는 여러 차례 낙방했는데 이는 노론의 견제 때문이라는 설과 정조가 의도적으로 천천히 급제시켰다는 설이 있다. 천주교와의 운명적 인연. 1784년 매형 이벽으로부터 서학 천주교에 대해 듣고 책을 접하면서 깊이 빠져들었다. 명동 김범우의 집에서 열린 비밀 신앙 모임에 참여하다 적발된 명례방 사건이 첫 위기였다. 그러나 1791년 진산 사건으로 불리는 윤지충이 모친상을 천주교식으로 치르며 제사를 폐한 사건을 계기로 다산은 천주교와 결별을 선언했다. 윤지충은 다산의 외사촌이었다. 이후에도 의심을 거두지 못한 정적들 때문에 계속 시달렸고 1797년에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가 아님을 해명하는 상소를 정조 임금께 직접 올리기도 했다. 정조가 죽고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셋째 형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 순교했지만 정약전과 정약용은 배교를 인정받아 사형을 면하고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 다산이 끝까지 배교자로 남았는지 죽기 전 천주교로 돌아왔는지는 지금도 학계에서 논란 중이다. 그의 묘를 이장할 때 십자상이 나왔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후손은 이장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느냐고 반박하면서 신빙성 논란 끝에 바티칸 전시 계획에서도 제외되었다. 18년의 유배 생활, 학문의 황금기. 정조가 1800년 갑자기 승하하자 다산의 든든한 후견인이 사라졌다. 1801년 신유박해로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곧이어 황사영 백서 사건의 여파로 전라도 강진으로 옮겨져 18년간 그곳에서 지냈다.
유배 초기에는 천주교 신자라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피했고 강진 동문 밖 주막에 딸린 작은 방인 사위제에서 지내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고성사 보은산방 등을 거쳐 1808년 마침내 귤동의 다산초당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서 1000여 권의 서적을 쌓아두고 본격적인 경학 연구에 매진했으며 양반 제자 18명과 중인 제자 6명을 키워 다신계를 조직하기도 했다. 다산의 저술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공동작업 성격이 강했다. 자료 수집, 구술 기록, 정서, 제책은 제자들이 맡았기에 48근 16책에 달하는 목민심서가 단 1년 만에 완성될 수 있었다. 유배지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다. 담배는 유배의 시름을 덜어주는 벗이었고 차에도 깊은 조예가 있어 구중구포 원리로 떡차를 만들었다. 초의선사에게 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인물로도 추정된다. 대표 저술. 유배 기간 동안 무려 500여 권 경집 232권, 문집 약 26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경세유표, 1817년 목민심서, 1818년 흠음신서, 1819년이다. 다산 본인은 주역사전과 상례사전을 자신의 대표작으로 여겼다고 한다. 토지개혁 사상. 다산은 전론에서 여전제를 제시했다. 30가구를 일여로 묶어 공동노동, 공동생산을 하고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이후 경세유표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정전제로 개혁 방향을 수정했다.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 9구역으로 나누고 8구역은 농민에게, 1구역은 공동경작해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런 발상 때문에 북한에서는 다산을 조선 최초의 공산주의자로 평가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정작 목민심서는 북한에서 금서다. 유배 해제 이후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현으로 돌아왔다. 이후 18년간 강진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저술을 다듬으며 보냈다. 1822년 회갑을 맞아 스스로 묘지명을 짓고 자신의 장지까지 미리 정해두었다. 이때 호를 뒷날을 기다린다는 뜻의 사함으로 즐겨 쓰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일화들. 정약용은 폭음을 싫어했지만 정조는 술을 진탕 마셔야 보내주는 술버릇이 있었다. 한 번은 옥필통에 가득 따른 독한 증류식 소주를 한 번에 들이켜야 했는데 그날 죽는 줄 알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규장각 각신들이 활쏘기 훈련에서 50발 중 4발도 못 맞춰서 정조가 직접 훈련도감에 가둬놓고 100발 중 20발은 맞춰야 풀어주게 한 일화가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다산은 자신이 그래도 가장 으뜸이었다고 자랑스레 적어놓았다. 청년 시절에는 도박도 즐겨했는데 투전과 골패를 연구하였고 진주 촉성루에서 기생들과 쌍육을 하다 3,000전을 따서 뿌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훗날 도박을 경계하는 글을 남겼다. 평가와 의. 다산은 정조 임금의 각별한 신임을 받은 18세기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부국 강병을 추구했다. 그의 사상은 조선 왕조 자체를 부정하는 혁명론이 아니라 파탄에 이른 사회를 개량해 왕도 정치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신분제의 모순을 직시하면서도 완전한 신분제 철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도 지적된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직전 정원대부 규장각 제약에 추중되고 문도공 시호를 받았다. 이를 건의한 인물이 이완용이었다는 점도 역사의 아이러니다. 2012년에는 다산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루소, 헤르만 헤세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었다. 오늘날 그의 호 다산은 서울 다산콜센터, 다산로, 다산신도시, 여러 대학의 건물명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쓰이고 있으며 다산학이라는 독립된 학문 분야로 연구되고 있다.